자,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2교시에는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실래요? 우리 두 애드 하는 거 있잖아요. 글 쓰는 거. 이거 얘한테 얘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리절트 데이터.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get 아티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서비스 단에서 아니다, 얘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얘들 할때 이거 하나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두 조인 했을 때, 어제 두 조인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효성 체크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두 애드 할 때도 만약에 타이틀이랑 바디, 제목이랑 내용을 입력을 안 했다 하면 입력하라고 유효성 검사하는 거 하나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 아티클, 서비스에서 보면 라이트 아티클을 했을 때 인트를 리턴하게 되어 있잖아요. 게시물 지금 인서트 하는 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get last insert id 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int로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얘를 result 데이터로 형식을 맞춰 주시고요. 얘를 그러려면 또 건드려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얘도 유효성 검사 추가해 주고, 얘의 타입도 result 데이터로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렸고, 한번 얘를 시도해보세요. 자, 잠깐 화면 보세요.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잠깐 보세요. 유효성 검사만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활용하면 돼요. 우리 멤버 컨트롤러에서 했던 유효성 검사하는 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엔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타이틀이 비었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인프티 메서드가 일을 해줄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true 혹은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리턴을 아까 우리 그 실패의 경우, get 아티클에서 실패의 경우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이런 걸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F1 실패니까 F1 넣어주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메시지로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넘겨줄 게 없으니까, 뭐 ID라던가 이런 거 없으니까 유틸리티 F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건 그냥 진짜 스트링만 넘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리턴 타입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바꿔주면 이제 얘가 뭐라고 하겠죠? 여기서 내용 입력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바꿔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에러 코드 하나 바꿔주고, 이러면 F1일 때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코드랑 같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얘는 제목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F2에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나왔다. 그럼 얘는 내용을 입력을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를 리턴이 잘 되도록 바꿔줘야 돼요. 코드가 좀 꽤나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난해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뭐 나중에는 당연히 해결을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못한다고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방법이 있는 걸까? 강사가 얘기하는 저런 힌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신 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해봤을 때 제 설명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모르겠다고 멍만 때리다가 설명 들어야지 하고 있으면 설명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 흐름에 대해서 이걸 끼워 맞추려면 어쨌든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기서 저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뭐 이전에 했던 것들이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도 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거는 유독 생소한 거잖아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문법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는 한데, 갑자기 1교시 때 이런 걸 뚝딱 만들더니 적용해보라고 하니 당연히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결하고 나서도 비슷한 걸로 또 시간을 드릴 거고 또 시간을 드릴 거고 할 건데, 그때마다 모르겠으면 왜 모르겠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연하게 그냥 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이렇게는 안 하니까 힌트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를 바꿔야 돼요. 얘를 리절트 데이터로 바꿀 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로 만들었으니까 임포트 바로 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당장 얘가 문제잖아요. 지금 아티클 레파지토리가 하고 있는 get last insert id라고 하는 메서드,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리턴하고 있었는데 얘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얘는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인트잖아요. 실제로 얘가 실행되고 나면, 지금 얘는 XML에 있죠. 쿼리문 이거 돌릴 거고, 이거 돌린 결과를 얘가 서비스한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여기서 얘를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얘를 리절트 데이터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강사가 말했던 힌트들 생각하면서 얘 바꾸라 그랬어. 바꿨더니 얘도 뭐라고 하고요. 왜? 이제 이 아이디가 그냥 숫자 아이디가 아니니까, 인자로 넘겨주는 이 아이디는 이제 리절트 데이터 객체인 거잖아요. 이름이 아이디일 뿐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바꿔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름 같은 경우는 write article rd, write article의 리절트 데이터다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얘 아이디 활용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메서드 결국 얘가 실행됐을 때, 얘가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리턴이 이거여야 되니까 여기 먼저 컨트롤러 단에서 이걸 맞춰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건 얘부터예요. 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이만큼 건드려 봤는데 여기선 더 이상 안 돼. 그럼 얘부터 건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생각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와야 돼요. 제가 보통 힌트를 드리는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의 단추를 끼워 나가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힌트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기를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인서트 하는 거니까 냅둬야 되고, 이거 아이디 가져왔던 이거, 얘는 하나 따로 저장을 해볼까요? 일단 어차피 얘가 리턴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얘도 근데 필요했던 애니까 따로 빼놓고, 그리고 여기는 결국 리절트 데이터가 리턴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리절트 데이터. 근데 우리가 얘로 리턴하는 방식, 여기서 from으로 만들어서 했었죠. 그럼 여기서 from 쓰는 거예요. 일단 대체 얘를 쓰면 뭐가 될까? 자,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고 얘가 인설트가 될 거고, 얘가 실행이 되면, 그리고 이 아이디도 가져왔어요.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 기능이 두 애드 기능이 실행되는데 인설트가 됐다란 얘기잖아요. 얘가 통과가 되면. 지금 뭐 조건문으로 막혀있는 것도 없고, 그럼 여기 리턴이 된다, 결국 성공했다란 얘기죠. 그럼 일단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성공 코드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메시지 뭐 줘야 되지? 얘는 예를 들어서 이게 게시물 작성이니까 몇 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이런거 하나 띄워준다 생각을 해보면, 유틸리티에 F 써서 %d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d에 끼워 맞출 건 ID. ID는 얘가 가져올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얘는 뭘 넘겨줘야 되나? 데이터 1에 대한 부분, 리절트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터 1에 대한 부분, 여기에 뭘 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줄 필요가 없겠는데 싶으면 그냥 없애도 되고, 줘야 되겠는데 하면 추가해주면 되죠. 저는 ID 줄 거예요. 왜 ID를 줄 거냐면, 이 서비스가 이걸 리턴하게 되면은 결국 이 결과를 받는 건 컨트롤러죠. 근데 컨트롤러에서 우리 원래 얘가, 이 자리가 이게 실행되면 ID를 받아왔었네요. 원래는 int ID 해서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이 메서드 실행할 때 ID를 가져올 방법이, 여기서 안 주면 없죠. 여기서 줬으면 이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 1, 여기에 지금 ID 값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넣어준 이게 세 번째 인자, 얘는 여기에 꽂힐 거잖아요. 여기 매개문서에. 그럼 얘가 객체 안에 저장이 됐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ID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자, get article ID,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예요. int ID 하나 만들어 놓고, write article ID get data 1. 이 get data는 이것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getter. 여기 보면 getter, get data가 있으니까, 롬복으로 인해서 얘는 그럼 결국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1에 대해 데이터 1한테 들어있는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뭐 안되고 있죠. 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 타입은 오브젝트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인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결과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는 타입을 오브젝트로 봐요. 그러니까 인트랑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에러 내용 보시면 타입 미스매치, 오브젝트 투 인트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주 봤던. 그럼 우린 얘가 가져온 데이터가 인트인 걸 알잖아요. 인트로 형변을 해주면 뭐라고 안 할 거고, 그거 활용한다. 그럼 이제 아이디를 꺼내온 거죠. 그쵸? 실제로 들어간 인설트 된 게시물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게시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변수를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건 뭐 당연히 가능한 거 아시겠죠? 변수에 한 번 더 저장을 해서 쓰냐, 아니면 그냥 인자 넣어줄 때 이렇게 넣어주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아티클도 가져왔고 우리가 얘만 해결하면 돼요. 지금 현재 게시물 생성했을 때 보여주는 게, 게시물 지금 작성했던 게시물 객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아티클. 근데 우리가 보고서 양식에다가 실제 게시물 보여줄 거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아티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 앞에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코드 나와야 되고, 그 뒤에는 뭐 그거에 대한 메시지 하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 데이터 있으면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얘도 일단 바꾸는 거예요. result data from. 자, 여기서 리턴 해줄 거 이거 넣어줘야 될까요?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이미 들어있죠.
여기에 우리가 서비스단에서 이미 판단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줬잖아요. 누구한테? 얘한테. 그러면 RD한테 지금 이거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써요? cat 리절트 코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리절트 코드 데이터를 이 게터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는 결국 s-1 들어있겠네요. 그럼 이 메시지 똑같죠? write article rd.get msg 가져오는 거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결국 얘 안에 들어있는 msg에 들어있던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티클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보고서 양식대로 뭔가 출력을 해줄 거잖아요, 화면에. 테스트를 해볼까요? 서버는 리로딩이 됐고 do edit 예시가 없어? 아이디가 아니지. 타이틀 그리고 바디. 자, 여기서 만약에 타이틀이 없다. F1에 제목 입력해주세요.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실패했고 실패했다 알려주고 있는 거. 지금 모든 출력의 양식이 똑같아지고 있는 거죠. get 아티클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 그리고 타이틀은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바디가 없다. 바디가 없는데 이렇게 없다. 이것도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잘 나올 거고. 근데 바디도 들어있다. 이러면 글 생성해야죠. 여기 보시면 리절트 코드 S1 성공 메시지 들어왔고요. 여기 메시지에 4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나왔고, 실제로 그 입력된 게시글 이만큼 데이터 나왔고, success true, fail, false 양식 맞춰준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그대로 써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응용의 방식이 좀 달라진 거지. 우리 객체 만드는 거, 설계도 만드는 거 다 해봤고, 설계도 만들어서 그거대로 객체 만들어서 리턴해주고, 지금 결국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런 아티클,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 만들려고 이런 거 설계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활용한 거잖아요. 여기서 리턴 타입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리턴해줘야 되고, 근데 얘가 아티클의 형태로 들어올 거니까 리턴이 가능한 거고, 그냥 그게 다예요. 대신에 리절트 데이터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를 리턴하는 방식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다 했던 겁니다. 다 해봤던 방식이고, 다 해봤던 문법이고, 사용해봤던 문법이고, 다 쉽게 하셨던 부분들인데 모양이 좀 바뀌니까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해 못할 건 없어요. 여기에 뭐 갑자기 새로운 문법이 사용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문법이 사용된 거는 사실 여기가 훨씬 심하죠.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잖아. 어제 했을 때 이런 건 처음 봤잖아요. 이게 오히려 오늘 한 것보다 더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것도 처음 써봤고 어제. 근데 이거는 물론 지금 주석이 걸려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거랑 모양이 많이 달라서 어색하고 힘든 거는 당연히 맞지만, 사실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그 생각을 시작하는 그 활로가 안 뚫려서 좀 이제 감을 못 잡으시는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 수업이었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개발자는 개발자의 두뇌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뇌가 있으면 개발 일을 할 때는 개발자용 뇌로 약간 갈아 끼우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전에 10분에 시작을 하면서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있던 거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발자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일하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거 상당히 많죠. 말도 안 되게 많아요. API 같은 거 다 처음 보는 거 써야 돼요. 기존에 썼던 것들 사용하는 거는 쉽겠지만, 저도 이제 모르는 API가 많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써야 된대요. 그러면 찾아보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얘가 알려주죠. 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계속 막혀있는 상태면 사실 첫 단추를 깨는 게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여담처럼 들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파트 현관에 공동 현관을 열고 들어가요.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이 자동으로 눌려요. 그래서 1층에서 그냥 문 열고 공동 현관만 열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면 알아서 문이 열려있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아, 신기하다, 얘는 어떻게 만들까? 였어요. 이게 개발자 두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컴퓨터와 대화하는,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기능들을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와, 이쁘다,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이쁘다, 신기하다, 근데 쟤는 어떻게 만들까? 하고서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지식들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면 저게 가능할까? 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흐름을 좀 갖고 계시고 유지하고 이어져 나가는 게 실제로 일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런 게 좀 약간 뜨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강조를 드렸고, 중요한 건 결국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멍 때리고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라도 길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앞에 서두를 까는 거고요. 그 멍을 최대한 줄이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정신 없잖아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제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로 성장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애드에서 활용하는 방법 해봤어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쉬울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get articles. 얘는 지금까지 했던 거 상대적으로 많이 쉬울 겁니다. 건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얘는.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간단한 거니까 이쯤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get articles. 얘는 서비스에서 get articles 하고 있죠. 그냥 이거 자체를 리턴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가 뭘 주는지 가볼까요? 가봤더니 레파지토리한테 get articles 시킨 거 그대로 돌려받고 있죠. 얘가 뭐 하는지 또 가볼게요. 여기 봤더니 XML에서 get articles 이거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역순으로 다 가져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아티클 사용해서 리턴을 받고 있었던 거고, 그럼 결국 레파지토리가 서비스한테 뭘 준 거예요?
게시글들을 준 거죠. 받아왔어요. 컨트롤러한테 서비스가 뭐 주고 있는 거예요? 게시글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용자한테 보여준 거죠. 게시글들을. 여기서 해야 될 거. 얘도 이제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한테 받아오는 게시물들을 저장을 해요. 하나. 왜? 얘는 더 이상 이제 리스트가 아니라 리절트 데이터로 바뀔 건데, 그러면 얘 리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당장 이 get articles 했을 때 리절트 데이터를 적용을 할 거니까 리턴 타입을 바꿔야 돼요. 바꾸면 더 이상 이걸 리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얘는 articles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다른 데다가 하나 담아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 리턴하면 돼요? result data 점 from. 여기에 뭐 들어가요? 성공이니까 S1. 여기에 게시물 리스트. 여기 articles 그냥 넘겨주면 되고. 자, 이러면 result 데이터의 from에 S1 게시물 리스트 articles 이렇게 3개 담겼대요. 그러면은 result 코드는 S1일 거고, MSG에 게시물 리스트라는 거 들어갈 거고, 오브젝트 데이터 여기에 articles가 실제로 들어와서 리스트가 꽂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 결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S1. 그러니까 이 get articles,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성공이야 라고 먼저 코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얘는 게시물 리스트야 라고 보여준 거고, 데이터 1에 실제로 리스트 4개의 데이터가 쭉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ID 4부터 지금 ID 1까지 담겨 있는 거고, 얘는 성공했어,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잘 보이시겠네요. 4, 3, 2, 1.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 리절트 데이터의 형식 먼저 코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뭐 보여줄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그 밑에다가 보여줄 거고, 다 보여주고 나면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든지 간에 다 이 양식으로 나오게끔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get article, get articles to add 이렇게 지금 기능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간단한 애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하시는 거 질문 들어왔던 내용인데, get articles는 여기를 리절트 데이터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서비스 단에서 처리할 게 없어서 그래요. 사실 얘도 여기서 안 해도 돼요. 라이트 아티클도 여기서 이런 처리 이거 안 바꿔주고 그냥 원래대로 둔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 받아온 거 가지고 뭔가 작업해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굳이 얘를 서비스 단을 건드려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그냥 평범하게 바꿨어요. 여기서 처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따 두 조인 하라고 시간 드릴 건데, 두 조인은 서비스를 무조건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안 건드리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더 헤매실 거니까 얘를 미리 한번 이렇게 한 거예요. 두 조인이 두 애드랑 거의 유사한 기능이잖아요. 게시물을 쓰는 거, 회원을 추가하는 거 거의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시간 드릴 때. 근데 거기서는 서비스를 무조건 건드려 줘야 돼요. 왜냐면 멤버 서비스, 이 두 조인은요 서비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1, -2
이거 리절트 데이터로 F1, F2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해주고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를 무조건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얘도 해본 거예요. 사실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얘는 서비스를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진행하는 게 훨씬 쉽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능이 비슷하면 구조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깔끔해요. 그래서 해본 거고, get articles는 서비스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둬도 되고, 컨트롤러 안에서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얘 물론 서비스에서 건드리고 해도 되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건드린다 그럼 여기 리절트 데이터로 바뀌면 되는 거고, 그리고 레파지토리한테 받아오는 이거 리스트로 하나 받아서 변수 만들어서 저장해서 그 리절트 데이터 프롬 형식으로 리턴해주고, 컨트롤러에서 그거 받은 걸로 이것처럼 끼워 넣어서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일단 get articles는 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